and we'd welcome you.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이율을 사상 최저인 1.7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림 휠러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도전도 도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림 휠러 총재는 지난 1분기 GDP 성장은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말하고 수출과 주택 건설 등은 소비 증가로 인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휠러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 투자와 인구 증가, 무역량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은 긍정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모기지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휠러 총재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2%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19년 말까지는 이러한 현재의 기준이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이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런던의 그랜펠 타워 아파트의 대형 화재 사건 이후 뉴질랜드 아파트 중 알루미늄 복합 패널 ACP 외장재도 영국의 것과 비슷한 자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관련 컨설팅 업체인 프렌도스의 숀 마샬 이사는 뉴질랜드의 일부 고층 아파트의 경우 얼마나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숀 마샬 이사는 오클랜드 시내에는 많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 ACP를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내화성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화재가 난 런던 아파트의 알루미늄 복합 패널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닉 스미스 건설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층 건물의 인화성 알루미늄 외장재는 두바이와 멜번에서처럼 올해 초 뉴질랜드에서도 사용이 금지됐고 큰 인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클랜드에는 ACP 외장재를 사용한 빌딩이 100개 이하이고 건물 전체에 ACP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한 경우가 많아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는 스페인, 파나마, 멕시코,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154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이라크, 북한, 큐바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출입국이 매우 엄격하고 비자가 없는 경우 체포되거나 벌금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159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스웨덴, 한국, 영국, 미국 여권도 많은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관광지로서는 처음으로 퀸스타운이 4.5G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가 가능해졌습니다. 스파크가 이번 주에 개통한 4.5G 네트워크는 기존의 4G보다 5배 이상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스타운 외에도 프랑크톤과 에로타운 등 일부 상가 밀집 지역의 스파크 고객들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는 휴양지나 특히 관광 오퍼레이터 그리고 체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5G 서비스는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와 오클랜드 실버데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휴양지로는 처음으로 퀸스타운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화산 폭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운트 타라웨라의 마그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700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던 뉴질랜드 북섬에 앞으로 언제쯤 새로운 폭발이 있을 것인지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터베리 대학과 미국, 싱가포르의 대학 연구팀은 1314년 폭발한 뉴질랜드 북섬의 마운트 타라웨라의 화산 분출물 결정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마운트 타라웨라는 1980년 미국의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보다 5배 정도 더 큰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교수는 마그마 사진으로 볼 때 덜 끈적거리고 대부분 고체 형태의 결정체에 약간의 액체가 묻어 흐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고체 상태의 마그마가 녹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의 남서부와 북서부를 연결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대형 터널이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식적으로 개통됐습니다. 워터뷰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공사가 완공돼 오는 7월 초 일반 차량의 통행이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예약을 하고 티켓을 받은 6만여 명의 시민들이 닷새에 걸쳐 이 터널을 걸어서 지나가거나 자전거로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와 사이먼 브리지스 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티븐 조이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개통식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의 2배 길이인 2.4km의 워터뷰 터널은 각각 3개 차선으로 된 쌍둥이 터널인데 공사 기간은 5년 반이 걸렸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개통식에서 이 터널은 뉴질랜드의 경제와 인구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the way that the New Zealand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industry has stepped up to what has been the massive challenge of growth in New Zealand. Whichever way you look at it, we are building more and investing significantly more in order to support the economic and the population growth that we have. And that happens because private enterprise businesses can see a long pipeline of work now, massively funded, and therefore they're willing to invest in the machinery and the skills and the systems that make it happen. There's 2 3-lane, 2.4 kilometre tunnels. These tunnels, both of them are the longest we've seen in history in New Zealand, considerably longer than Littleton, a couple of harbour bridges each way, and of course $1.5 billion of our western ring route. And I suppose ultimately what all of that means is that this is the biggest, it's the most challenging transport infrastructural project we've ever seen in this country of ours. Are you coming with me? Take a photo. Yeah. Would you like the front view? 뉴질랜드의 토드 맥클레이 무역부 장관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때가 오면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맥클레이 무역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티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난 후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맥클레이 장관은 미국이 무역 전략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앞으로 2년 정도 북미 무역협정 나프타와의 재협상을 놓고 많은 현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미국 측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태평양 국가가 가입해 있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TPP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는 56억 달러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57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자유무역 거래를 위해 뉴질랜드 출신 크로포드 펠코너를 선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40년간 대외무역관계 거래를 브뤼셀이 담당해와 국제무역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국제무역부는 전 세계무역기구의 대사를 지낸 뉴질랜드 출신 펠코너를 임명해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펠코너는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협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펠코너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를 찾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펠코너는 현재 뉴질랜드와 영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올여름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는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섹슈얼한 도시로 밝혀졌습니다. 성인들의 앱스토어인 라지바는 전 세계 18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에게 가장 섹슈얼한 50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성별 평등권, 성적인 만족도, 그리고 성인 물품 소비 정도 등 10가지를 설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조사는 UN 등 국제기구가 피임이나 성차별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섹슈얼한 도시로는 런던, 다음이 파리, 세 번째로 오클랜드가 꼽혔는데 오클랜드는 성적인 평등 면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얻었고 성인용품 소비 면에서 8점을 얻어 전체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벨지움과 네덜란드는 성적인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스페인의 이지바 섬은 성인용품 소비에서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수감자 옹호단체는 전국의 교도소에 신문을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윌리엄스 경의 QC 패널 리폼 리그는 전국 최대 일간지인 뉴질랜드 헤럴드와 노던 애드보케이트지를 뉴질랜드의 노슬랜드의 나파 교도소에 배달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룹의 히니 필립스 윌리엄스 회장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신문을 볼 수 없었다는 데 놀랐다고 말하고 수감자들이 외부 지역 사회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재활과 교육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감자들과 교도소 직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파 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도소에도 신문이 배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치는 노르웨이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이고 가장 싼 비치는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여행 전문 웹사이트인 트래블버드는 전 세계 70개국의 300개 이상 해변에 대해 조사하고 연간 비치 가격표를 발표했습니다. 트래블버드는 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치와 하루를 묵을 때 비용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ml짜리 선크림 한 병 가격과 500ml짜리 물 한 병, 330ml짜리 맥주 한 병, 1인분 점심 식사,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치는 노르웨이의 크리스티안 샌드 비치로 뉴질랜드 달러로 89달러 8센트, 제일 싼 비치는 베트남의 쿠아다이 비치로 18달러 17센트였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국내에서 가장 비싼 비치는 와이카토의 하헤이 비치로 55달러 77센트, 다음은 오클랜드의 오레와 비치, 피하 비치,
카레카레비치 순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9일 하병갑 후보는 박세태 후보가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증거 자료나 증인 인터뷰를 통해서 박세태 후보의 부정선거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welcome you. Come on, Nathan!